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하고 나는 형 독학형입니다. 오늘은 4월 말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르보느 대학 대원형극장에서 연설하면서 우리 방산산업 언급했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크롱 대통령 연설 내용이랑 이번에 그 시진핑 방프? 방중? 뭐 그거.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방산산업이랑 뭔 상관이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올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이번 영상은 마크롱 연설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입니다. 뭐 이게 알아야 뭐 이제 다음에 우리 방산산업 얘기를 하니까.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 소르본느 대원형극장에서 연설한 게 2017년 연설 이후에 7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거의 뭐 80분 넘는 것 같던데 장문의 연설이었죠. 그러니까 아참그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EU 대빵 독일이 아닙니다. 프랑스예요. 왜냐면 그 핵가방 있잖아요. 프랑스 대통령한테만 EU에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랑 군사는 프랑스. 독일은 그냥 상황 봐가면서, 예. 요즘 독일도 많이 커져서 옛날처럼 뭐 닥치고 돈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 봐가면서 돈 댄다. 자, 갑시다. 이 연설이 7년 전에 자기가 더 통합되고 더 주권적이고 더 민주적인 유럽을 건설할 거를 제안했었다. 요 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마크롱 이제 틈만 나면 그걸 유럽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통합, 주권, 민주. 예. 그래서 유럽은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했고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땅이기 때문에 더욱 민주적이다. 뭐 이런 이제 드립과 함께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7년 동안 유럽이 한 일을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벗어날 금융지원책 8천억 유로 모았다. 두 번째는 개별 국가들의 단독 책임으로 남아 있었던 보건이랑 러시아 탄화수소에 대한 의존도 축소랑 국방 요거 세 가지 전략적 통합을 이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더 큰 기술 및 산업 주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지난 7년 동안 유럽이 세 가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현재 당면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익이 되는 무역을 원하는데 중국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두 주요 국제 강대국은 더 이상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뭐 EU에서 이런 소리 하니까 이제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 부분 잠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 자꾸 중국이 과잉 생산한다, 뭐 무슨 보조금 너무 많이 준다, 뭐 이렇게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같은 축척입니다. 여기 지금 뭐 20km, 예, 20km씩 빨간 동그라미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거기 광동성 있는 중국 거기고 오른쪽은 베넬룩스 3국입니다. 이제 같은 면적이죠. 자, 일단 홍콩 인구가 750만이에요. 광저우는 1850만, 선전, 심천이죠, 심천. 1250만, 마카오 650만, 중산은 350만, 여기 동구하는 700만입니다. 벨기에 볼까요? 벨기에 통치는 1170만이고, 네덜란드는 그 1800만, 그리고 여기 이제 릴, 예. 릴 중심의 프랑스 중공업지대인데, 릴은 우리로 치면 뭐 울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뭐 릴이 그렇게 큰 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그러니까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드 프랑스 이 레지옹 여기가 이제 한 600만 정도 잡거든요. 여기 이제 너무 썰렁하니까 룩셈부르크도 70만 좀 해주고. 그러니까 중국 공장의 한 25% 이적 저짝이 여기 광둥성에 이제 집중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EU에 있는 또 제일 큰 공업단지 중에 하나가 여기거든요. 그 오드 프랑스에서부터 네덜란드까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 본 거죠. 게다가 또 홍콩 주식시장 좀 볼까요? 여기 뒤에 파리도 있으니까 주식시장. 그러니까 홍콩 주식시장이 파리보다 큽니다. 거의 뭐 파리 절반 좀 넘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뭐 파리가 런던 제치고 2조 8,230억 달러라고 이제 하던데 뭐 우리 돈으로 한 3,755조? 요 정도 된다고 하는데 홍콩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된다. 시총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요 안에 각 분야 산업들이 다 생태계가 조성돼 있습니다. 아주 고도로 이제 집적화된 어떤 그런 지역이고 딱히 뭐 수입할 게 없어요. 요 안에서는. 특히 아직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기술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미친 듯이 일하는 나라 아닙니까? 막 응? 야근이고 막 그러니까 유럽처럼 무슨 뭐 띵가띵가 휴가 한 달 가고
뭐 걸핏만 하면 아파서 결근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일단 이게 멘탈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과잉 생산 그러는데 유럽은 보조금 이렇게 줘도 이 능률, 요 효율 절대 못 냅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는 에너지랑 비료 사고 중국이 이제 생산했고 안보는 미국한테 위임했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계속 따라가 봅시다. 본문 좀 읽어볼게요. 마크롱의 연설.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는 잘못된 주장과 가치전도의 형태로 점점 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취약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주장과 가치전도. 그렇게 유럽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치와 문화는 위협받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이거나 매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기본에 도전하고 있다. 덜 유럽적인 것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 모든 콘텐츠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점점 더 미국인이나 동아시아인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드립치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러지 않나? 볼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사실 프랑스, 독일 가면 기본적으로 자기네 문화라는 게 글쎄요, 뭐 거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들 언어일 뿐이지 고유한 어떤 그런 문화 그 청소년들이 안 듣던데. 그러니까 노래는 그냥 앵글로색슨, 그러니까 영미 이제 보컬송들 뭐 이런 거 듣고 아니면 뭐 자국 보컬송들.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아랍이나 뭐 그 흑인, 터키 랩 아니면 케이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이제 지금 뭐 남아 있는 게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자기네 걸 뭐 볼 만한 게 있냐면 또 그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유럽의 힘을 다시 길러야 한다면서 국방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유럽군 얘기가 다시 나오죠. 유럽군. 유럽군 개념이 지금 개념으로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인데 이것도 뭐 시대마다 변천사가 있어요. 그냥 뭐 그건 너무 기니까 그런 거 빼고 아무튼 요새 유럽군 개념이 나토를 통해서 미국에 의존하던 안보에서 벗어나자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에 모두 대응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여기 이제 그 전전임자였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2016년 당시 현황입니다. 보다시피 나라다운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요 세 나라 말고는 그냥 사실 도움은 안 돼요. 그냥 뭐 성의 표현이죠. 함께 한다는 거에 이제 의를 두는 거고. 그때 그 2016년 이때 한참 요때 8월 달에 그 나폴리 앞바다에 그 벤토테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 앞에다가 이렇게 이탈리아 항공모함 가리발디호까지 띄워놓고 여기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여기 그 가운데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앞쪽에 이제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죠. 저쪽에 이제 저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이렇게 3대 정상 모여서 공동 회견문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저 가리발디호 모항이 여기 타란토예요, 타란토. 여기 하일 안쪽에. 이탈리아 돈 많이 썼죠. 여기까지 항공모함까지 끌고 오고. 그림은 뭐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뭐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저거 직후에 그 뭐야 뭐 벨기에인가 그때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안 사고 미제 로키드 마틴 샀다고 막 프랑스 언론에서 막 쌩 난리를 쳤거든요. 그냥 뭐 그게 유럽이죠 뭐. 예. 아무튼 마크롱이 7년 전 그 소르본 연설 이후에 2018년도에 이제 유럽 개입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이 유럽 개입 구상이라고 하는 요 모임을 발족시켰습니다. 본분 당연히 파리에 있고요. 나토랑 상관없이 유럽 이 12개국, 13개국이 지금 13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군사 개입 시나리오 이런 거에 맞게 우리가 합동 작전 또 교전 이런 거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어 보자. 또 그런 취지였죠. 확실히 그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마크롱이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에서 유럽 군에 제일 진심인 거는 알아주긴 알아줘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유럽 개입 구상 요 체계 아래에서 지난 2월부터 거기 있잖아요. 그 왜 그 후티 반군, 그 후티 형들, 그 후티 반군으로부터 홍해의 밥엘 만뎃 그 해협 있잖아요. 그 아덴만 쪽. 거기 지키려고 이제 유럽 작전인 이 아스피데스 요 작전이 이제 요새 진행 중인데 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럽 선박들 항해 자유 보호, 특히 뭐 그 EU 공동 안보 및 국방 정책에 따라서 여기 홍해, 인도양, 그리고 저기 페르시아만까지 상선들 이제 이 보호한다. 고거 하겠다는 이제 군사 작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제 이게 공식 웹사이트 이제 그 첫 창인데, 이게 안 뭐 이제 들어가면 뭐 뉴스룸에 들어가면 뭐 보도 자료들도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 그리스 그 프리기탐이 뭐 UAV, 그러니까 뭐야 그 무인기, 예, 그 2대 공격 뭐 격퇴했다. 무슨 뭐 독일의 소형함이 무인 해상선 막 파괴했다. 뭐 이제 예, 시시콜콜한 예, 그런 전과 올리고 이제 뭐 그 올리고 올라오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이번에 출항했던 요 네덜란드 군함이 망가졌어요. 요 홍해 뭐 어디 지나가다 중간에 이제 수리 중이라고 하던데 뭐 이제 어디서 수리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얘네는 뭐 이런 거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처럼 막 A부터 Z까지 다 막 쌍스럽게 까발리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뭐 대단들 하시니까 이런 건 얘기는 안 나오고. 글쎄요, 요 배는 멀쩡하게 생겼던데 유럽 배라서 뭐.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유럽 언론에 절대 공개가 안 됩니다. 걔네는 뭐 이런 거 무슨 뭐 극비리에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디펜드 미러라고 인도 벵갈루루에 서버둔 군사 정보 사이트입니다. 인도 애들이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인도 애들이라서 그런지 기사들이 되게 좀 중립적이고 다루는 지역도 굉장히 넓고. 예. 뭐 밀떡들은 다 아는 사이트겠지만 아무튼 뭐 어제까지는 수리 중이었습니다. 예, 요 카렐 도어만 저 군함.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직 이게 걸음마 단계예요. 유럽 개입 구상. 그래서 뭐 일단 콩가루여가지고 유럽 애들이 이게 나라끼리 부대끼리 이게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그렇다고 2차 대전 때처럼 무슨 뭐 나치 독일 그때 그 당시 전력 한 75% 80% 소진시킨 게 소련군 아니에요. 완전 몸빵으로. 영국 프랑스 장성들 징징거리는 거 뭐 그때 뭐 거의 푹 맞기 일보 직전까지 참던 아이젠하워 같은 뭐 천주국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이 모래알 같은 유럽 애들끼리 이거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뭐 아무튼 자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산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보시죠. 우리가 전쟁 시작을 위해 건설한 유럽 평화 시설을 좀 봅시다. 그중 4분의 3이 비유럽산 장비 구입에 사용됐다. 그래서 우리는 긴급한 기준이 생겼다. 우리는 유럽이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는 방법을 몰랐었다. 그러나 확고하게 확립된 어떤 반사, 예, 뭐 반사신경 이런 것도 있었다. 종종 미국산, 때로는 한국산을 구입하는 것이 항상 더 낫다는 거 말이다. 예, 한국산. 그러니까 하지만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책임도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어떻게 구축하자고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말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 아시다시피 일반 경제 문제에서 한국산은 유럽에서 탈중국 시대의 어떤 안정적인 대체제입니다. 방산에서 한국산은 이렇게 좀 이번에 보니까는 미국산의 대체품으로 인식되고 있네요. 그죠? 어떤 파트너. 현재 우리 위상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또 초점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미, 중 두 나라는 상수로 두고 연설을 끌고 갔기 때문에 현재 잠식당한 일반 경제, 방산, 요 두 부분에서 한국한테 잠식당한 부분을 되찾아오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연합 정책이. 그러니까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다. 우리 유럽이 우리 공통 표준 만들어야 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로아티아부터 그리스까지 발칸반도 하늘 다 라팔 전투기가 다 맞고 있지 않냐. 어? 유럽의 제식 소총들 다 달라서야 이거 뭐 총알 다 달로 이거 말이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방산 산업이 강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말고는 글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유럽 개입 구상 그 나라들은 물론이고 나토 가입국들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산 산업 자체가 없는 나라들인데 에스파냐 조금 있지만 걔네는 어차피 다 지금 뭐 얘네의 어떤 하청업체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작은 나라들은 그냥 들러리 사라 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죠? 그래도 유럽 구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진도는 빼야 되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이 유럽 개입 구상, 이 최종 목표가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 프랑스의 핵 우산을 동유럽까지 펴는 거거든요. 프랑스 핵 우산. 장기적으로는 루마니아까지. 아니면 더 나가서 이제 몰도바, 우크라이나까지. 우리도 왜 그 미군 통해서 그 뭐 전술핵 공유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지금 프랑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름째 프랑스 아주 이 주제로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언론부터 해가지고. 핵우산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말이 되냐. 핵은 프랑스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핵 억지력이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프랑스군이 전술에 가지고 영내에 그 유럽 개입 구상이든 나토든 여기 좀 분산돼 있어야 프랑스 위상이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 뭐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이번 그 소르보느 대학 연설도 프랑스 중심의 구상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찝찝함이 유럽 나라들한테 이제 전염된 건 사실입니다. 이미. 근데 이게 글쎄요, 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비판이 많긴 많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머리 나쁘다는 비판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주변에 뭐 유럽 지인들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들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시진핑 방북 일정 챙기는 거 보면은 뭐 엘리제 국이야 뭐 당연하지만 우르슐라 폰 데어 라이엔 요 지금 이 EU 대빵 언니까지 부르고, 예? 또 걔도 또 뭐야 그 유년 시절에 자기 그 할머니지 거기 유년 시절 추억이 있는 그 피레네 산맥에 있는 투르말레까지 데려갔던데 거의 호영호제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랑 마크롱이랑. 근데 아무튼 이게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확실하게 투 트랙으로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굉장히 뭐 영명한 그런 어떤 방식이다. 근데 이제 이 연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결정적인 문제점이 이제 두 개가 보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래서 글쎄요, 이제 15세기 대항해 시대부터 유럽은 어 1600년대 뭐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 1세 동인도회사 그때 이후로 유럽은 솔직히 성장 비결이 약탈이었습니다. 약탈. 그러니까 이 유럽의 기간 산업들이 원거리 약탈을 바탕으로 형성했고 그러면서 그게 400년을 다른 대륙 빨아먹으면서 이제 그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렇게 성장한 건데 이제 와서 그 관성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 유럽이 쇠퇴하는 이유가 유럽인들이 갑자기 게을러져서가 아닙니다. 결국 그게 아니고 유럽에 약탈당하는 지역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그냥 쌍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분류하는 방식이 그냥 난민 오는 나라들은 주로 약탈당하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의 난민 문제는 그냥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걔네 난민을 그래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서아프리카나 여기 뭐 중동 막 이쪽은 막 완전히 뭐 그 유럽연합이라든가 막 영국 이쪽에 대해서 완전 이를 갈잖아요. 서아프리카 아직도 프랑스 식민지지만 반프 정서가 막 하늘을 찌르죠, 솔직히. 북한에서 반중 정서 심한 거 봐요. 거의 우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약탈적인 그 어떤 원자재 공급 이런 걸로 이루어 놓은 산업이기 때문에 유럽이 무슨 뭐 마크롱 대통령 말대로 정정당당하게 겨루면서 경쟁하겠다 이런 투로 말하면 글쎄요 뭐 누구를 겨냥한 연설인지 뭐 프랑스나 유럽 노동자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막 야근해 가면서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글쎄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랬나 뭐 의아하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방산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려다가 최근 유럽 동향 말씀드린 어떤 날림 영상 안 될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편 빨리 만들어 올릴게요. 이상 독일에서 하고 나는 형 독학형이었습니다. 츄스